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블룸에너지, 블룸에너지 실적을 가져왔고 네. 바로 보시죠. 네. 일단 실적, 전체 매출은 40% 늘었습니다. 37% 늘었고 이 제품 매출, 제품 서비스 매출이 40%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다 논갭 기준이긴 한데 항상 논갭이어서 얘네들은 일단은 그래서 통일성이 없어진 건 아니고 GP 마진이 12.4%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30%의 GP 마진은 나오고 있고 이제 OP도 마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EPS가 흑자가 나왔어요. 농갭 기준이긴 하지만. 아,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박수.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고. 아니 근데 숫자가 원래 이런 성장률이 나왔었나요? 그러니까 이 적자 지속은 됐는데 계속 이렇게 적자에서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지금 양지로 나왔죠. 아니 그 탑라인 그로스는 원래 YOY 40%씩 나왔었나요? 탑라인 그로스는 원래 30% 나왔다가 이거 뒤에서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 아,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네가 한국 매출이 인식된 건가요? 아니 그런 거보다는 이번 분기에 좀 특별한 매출이 하나 있긴 했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얘네가 2년 전에 10년짜리 타임라인을 준 적이 있어요. 10년 로드맵을 매출 로드맵과 그 마진 로드맵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031년까지의 그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그 이제 막 그 CAGR이라고 하죠. 그게 25에서 30%다. 그럼 제가 21년 기준으로 25% 30% 때려가지고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보다 더 큰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제가 이걸 이 숫자에서 다시 21년 숫자를 역산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역산을 하면은 25% 30%씩 가는 건 맞는데 중간에 40%씩 뛰어야 되는 구간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숫자가 말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얘네의 그 Q&A나 이런 걸 다 녹여보면 25, 24, 5, 6년 이때가 우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기다. 왜냐하면 얘네는 이제 보통 프로젝트성이고 이 대충 왁구가 그려지잖아요. 매출에 대한 게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막 이럴 때는 40%씩 더 뛰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CAGR이 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슬슬. 근데 물론 이번 분기는 좀 특별한 매출 인식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이것도 당연히 2년 전부터 제가 봤을 땐 프로젝션이 된 것 같아요. 이 매출도 왜냐하면 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매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 좋았다. 네, 아주 좋았고 뭐 지금 보시면 한국 매출이냐고 물어보셨지만 한국 매출보다는 이 미국 국내 매출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결국 블룸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맞고 뭐 숫자 좋고 그다음에 이 킬로와트당 이제 평당가, 원가, 그 전체 프로핏 마진이 있는데 비용은 줄었고 평당가는 플랫했고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더 많이 팔렸으니까 많이 늘어났고 마진이 그래서 이 마진율도 계속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좋았다. 좋네요. 네. 그다음에 이번 분기에 이거 뒤에서 나오지만 현금이 922로 시작해서 637로 줄었어요. 현금 밸런스가. 그래서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확 줄었어요. 갑자기 적자가 떴고 그다음에 파이낸싱 부분에서도 돈을 많이 썼거든요. 현금을. 이게 그 일회성 그 매출 비용이랑 좀 연관돼 있는 건데 얘네가 이건 뒤에서 설명하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부채 120밀리언을 갚았고 PPAV 이따 설명드릴 건데 요거에 대한 부채를 120밀리언 갚아서 여기 있던 부채가 지금 사라졌고 네, 토탈 대비 줄었죠. 그다음에 이번에 SK 에코플랜트에서 꽤 높은 주가에 다 전환했습니다. 보통주로. 아, 전환을 했군요. 네, 보통주로 전환해서 자금 수혈이 또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 진심이구나. 네, 진심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요거 관련된 거는 그 재고를 좀 많이 쌓았어요. 재고 Q&A에서 나오는데 재고를 많이 쌓았다 보니 그 재무제표 쪽으로는 마이너스가 찍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SK 에코플랜트에서 네. 전환을 하면은 네. 파이낸싱에서는 플러스로 나오지 않나요? 요때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 근데 이때. 요때 그쵸. 됐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뭐랄까 공시가 됐던 거는 이 3분기 중간에 됐던 네네. 겁니다. 뭔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때 탁 는 겁니다. 요게 요겁니다. 숫자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뭐 우리 뭐 비용 줄이고 있다, 비용 개선 중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 가이던스 마진은 그 1분기에 제시했던 것과 동일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중소기업 특징이 가이던스 하향이잖아요. 뭐 유지만 해주신다면 감사하죠. 요즘 가이던스 하향이 트렌드인데 맞아요. 가이던스 유지 간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흑자 전환할 거고 자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갑니다. 요런 분기였고 뭐 숫자 좋았습니다. 딱히 뭐 굳이 크게 건드릴 건 없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이 PPAV라고 있는데 이게 PPA가 뭐냐면은 이제 친환경 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파워 펄체이스 어그리먼트로 해가지고 뭐 제가 영어를 잘 쓰진 않는데 그냥 전력 구매 계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블룸 에너지는 블룸 에너지 블룸 서버라는 박스를 파는 건데 이 전력을 생산하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 이건 살 필요 없고 전기만 사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전기를 살게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과거에 블룸은 이제 힘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깔아줄게 너네한테 혹은 우리가 갖고 있을게 여기서 나온 전기를 너네가 사가 일단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이걸 낸 거죠. 근데 이제 막 계약이 끝났고 대출 받은 거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제품을 옛날 제품이었으니까 이걸 회수해 가고 기존 이제 대출을 갚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걸 다 상각하고 앞에 나왔던 그 부채도 탕감시킨 겁니다. 네, 이런 과정인 거고. 근데 요거는 전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신제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버전 모델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신제품으로 교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PP의 형태는 아니지만 결국 신제품을 새로 산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일회성 매출과 일회성 비용이 계속 많이 찍힌 거예요 이번 분기에. 그러면 여기서 회수해 가서 이제 업그레이드한 신제품은 재고 자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그거를 반영이 이번 분기에 됐는지까지는 설명 안 해줬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 매출에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PPA 해서 비용도 발생했고 그거만큼 신제품 나갔으니까 매출도 들어왔고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래서 일회성 매출과 비용이 좀 찍혔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갭이랑 넌갭으로 봤을 때 좀 숫자가 달라요 GP가. 그래서 이걸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반영해주면 사실상 0인 거잖아요. 이런 느낌인 겁니다. 네.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좀 비즈니스 관련돼서 보시면 일단 6분기 연속 비용 절감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GP가 계속 오르고 있고 저는 사실 그렇다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고 할 힘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숫자로 보여준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나머지는 되게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읽어보시고 이번 분기에 좀 신규로 중요한 거 이제 DOE 이제 익숙하죠. 미국 에너지부죠. 되게 큰 단체인데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제 IRA의 일환으로 미국에 7개의 수소 허브 이니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 엄청 큰데 여기 7개 지역에 돈을 넣는 수소 허브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중 7개 중에서 4개 지역의 전해조가 블룸께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블룸이 100%다라고는 아닌데 되게 많은 조인이 된다. 그렇죠. 근데 이 4개 지역의 블룸이 조인이 되고 블룸이 이번 분기에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실제로 요게 많은 드라이브가 될 것 같고 얘네가 아까 말했던 24, 25, 6년도에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그 CAGR을 맞출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이제 이런 것들도 일환인 거죠. 이렇게 갑자기 일회성으로 팍팍팍 들어오면서 매출 늘어날 거니까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CFO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좋았다. 네. 좋았고 현금을 좀 많이 쓰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부채 갚은 거랑 재고 쌓은 거. 재고 쌓은 거는 이제 얘네는 이거 지금 미리미리 만들어내야 다 팔린다. 우리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주의였고요. 그다음에 Q&A를 좀 가서 좀 중요한 질문만 하면은 요거는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중요한 질문 뒤에 있기 때문에 좀 중요했던 질문은 얘네가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굉장히 큰 리소스를 많이 할당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여요. 그 데이터 센터 안에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GPU를 10개만 쓰고 있었다. 근데 요즘에 AI 붐 때문에 20개, 30개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력이 2배가 아니라 막 거의 한 4배, 8배 이렇게 전력이 필요해요. 제곱으로 들죠. 근데 문제는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뭐 한전에서 끌고 온다고 해보죠. 한전에서 전기를 쏴주고 있는데 100을 우리 지금 800 필요해 라고 했을 때 한전이 800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전은 이미 다 이 뭐라 할까요? 스케줄에 맞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발전된 거를 다 이미 스케줄에 맞게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네는 지금 당장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블룸 에너지 같은 블룸 에너지 제품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단점이 뭐였냐면 근데 우리도 너네 한번 쓸 거면 10년 정도는 써야 돼. 이거 첫 번째 리스크가 있고 얘네 입장에서. 그 다음에 근데 그거 그래도 전력망이고 그거 들어가는데 설치 시간 꽤 오래 걸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줄 수는 없어. 라는 두 가지 한계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신제품으로 해서 우린 계약 기간 5년만 받을게 라는 거 첫 번째랑 설치 6개월 내로 해줄게 라는 걸로 지금 데이터 센터를 되게 막 빠르게 뚫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싱가포르, 대만부터 해서 미국 다 데이터 센터 고객이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AI가 늘어날수록 AI나 뭐 IoT 이런 게 늘어날수록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거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여기서 이제 계속 경쟁을 붙겠죠. 입찰 경쟁 같은 게 거기서 우리가 자신이 있다라는 게 얘네 골자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만약에 데이터 센터 뭐 새로 짓거나 확장하거나 했을 때 너네가 처음부터 거기에 관여가 돼 있냐 아니면 나중에 우리 근데 전력 뭐로 쓸래 해서 그 상품을 이제 사람들이 정할 때 너네가 그때 들어오는 거냐 해서 후자였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걔네가 설계하거나 이럴 때 이제 전력 어떻게 더 충전할래 했을 때 블룸 제품을 넣을지 말지 결정한다고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수소허브 프로젝트 이거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큰데 실제 선적으로 언제 손익 P&L에 영향 끼칠 거라고 보냐. 그러니까 25, 6년 타임프레임으로 생각하고 있고 얘네는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미국이 지금 수소를 되게 빨리 하는 나라가 여러 군데 있는데 미국도 지금 되게 빨리 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제품 경쟁성을 보여줬으니까 유럽, 아시아, 호주에서 우리 제품이 잘 먹힐 거라는 시그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다라는 게 이번 분기 Q&A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트리거가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소 맨날 간다 하는데 안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막 플러그 같은 거 보면 너무 많이 빠지고 있고 저도 무서울 정도로 빠지는데 맞아요. 근데 결국 수소가는 이제 어느 정도 규제나 인센티브가 다 자리가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 뭐 약속이 25년, 약속이 26년처럼 다들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금 티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수소 이니셔티브란 게 실제로 다 결과가 발표됐고 걔네 이제 설치가 25, 6년에 될 거고 우리 매출로 찍힐 거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뭐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라도 찍힐 거죠. 그렇게 보고 있다. 네. 그다음에 재무제표 관련해서 아까 CFOA 적자가 떴는데 재고자산 관련해서 더 설명 풀어줄래? 어떤 걸 위한 재고 축적이냐? 뭐 사실 속이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근데 고객 제품 인도 충족하기 위한 재고자산이고 일단은 에비타 기준으로는 뭐 저는 에비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캐시를 번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캐시가 번이 된 건 아니고 숫자상 이게 그 뭐라 할까요? 조정이 되니까 적자처럼 보인 거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분기에 실제로 캐시를 쓴 건 아니다. 이런 느낌이었고 지금 상업향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 쪽인데 상업향 매출 고객들의 지금 계속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도 재고 맞춰서 축적을 해놔야 답할 수 있다. 인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얘네에서 이제 내부 프로젝트 승인 이런 거 다 나면은 바로바로 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얘네는 오래 기다리는 걸 원치 않아서 재고 축적한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었고 좀 정리하면 그냥 제가 지난 분기 때 이 시리즈 10 제품이 5년짜리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 때도 뭐 데이터 센터 비롯해서 좋았다. 그다음에 지난 분기에 숫자 봐야 된다. 앞으로는 숫자 해야 되는데 숫자 좋았습니다. 뭐 PPA라는 일회성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뭐 비용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저는 괜찮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는 좀 성장성이랑 이익성 모두 잡아야 하고 갭 기준으로도 이제 좋아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산업 자체가 성장해야 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제 호기심 네,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재고 만들었으니까 제가 소진해야 되고 이거는 네, 재고 뭐라 그럴까요 이러다 엠페이지 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재무 건전성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사실 숫자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토리는 제가 봤을 때 걱정할 정도는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뭐 애초에 저희가 투자하는 게 스토리가 나빠지기 힘든 주식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속 넘버를 봐야 된다. 그래서 블룸 어쩌다 보니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 지금 블룸이 제일 괜찮은 기업이 되어 버렸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뭐 조금 시간이 왜 이렇게 자꾸 저도 수익 실현 시기가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래서, 네. 네, 그렇습니다. 맞아. 어쩔 수 없죠. 뭐. 네,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도 여기 이 회사 일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믿음이 가고 제일 좋아 보이는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라는 게 이번 분기 좋았다가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뭐 주가는 또 다르게 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리 뭐 잘 나간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맞는 산업 역풍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시장의 컨센서스나 뭐 이런 투자 심리 같은 것들이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업을 믿고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면서 그냥 얘네가 이상한 짓 하는지 헛짓 하는지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만 잘 체크해서 잘 뭐 따라가다 보면은 볕들 날이 오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마음 편히 묻어두면 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10달러쯤 왔을 때 실제로 최근에도 계속 추매를 하고 있었어요. 이 기업은.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좋았다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